안녕하세요. 대담한 사람들의 강민지입니다. 뭐든 꾸준한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기도 힘든 봉사를 정말 오랫동안 꾸준히 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요. 1년 365일 이렇게 뜨거운 여름에도 거리에서 봉사를 하신다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김기복 씨 직접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에도 봉사활동 계속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디서 하고 계세요, 요즘에? 네, 지금은 더운 여름이라 아무래도 해수욕장. 해수욕장? 예, 해수욕장에서 하고 어느 있죠. 해수욕장이요? 부산에 해수욕장이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모릅니다. 예, 부산에는 크게 7개 해수욕장이 있어요. 예, 7개 해수욕장 중에서 저는 부산 그 사하구현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매년 여름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수욕장 개장할 때 자원봉사를 하시나 봐요. 네. 근데 해수욕장에서 하면 어떤 자원봉사가 있을까요? 그 수상 그 구조대 하면서 이제 수영구역, 해수욕장에 수영구역이 있습니다. 수영구역 안에서 해수욕을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이제 수영구역 밖으로 못 나오시게끔 안내도 해드리고, 밖에 나오시게 되면 수영구역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안내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백사장에 또 다니면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119 빨간 옷 입고 가니까 궁금한 것들을 많이 물어봐요.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최근 같은 경우는 그 튜브를 가져왔는데 튜브가 에어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에어를 어디서 넣어요? 라고 묻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타르시 어디에요? 묻는, 다양하게 묻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안내도 해드리고 길 안내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 이제 봉사를 하고 있죠. 근데 수영구역 같은 경우에는 막 깊은 데 들어가서 놀고 싶어 하시니까 네. 나오라고 하면 다들 말을 잘 들으세요? 그게 가장 힘들죠. 그래서 이제 다대포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수심 얕아요. 그래서 이제 물이 이제 쭉 빠지게 되면은 한 200m 정도 여기 나가거든요. 그럼 그때 자꾸 이제 해수욕하신 피서객들이 점점점 물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조류를 잘못 만나게 되면 떠내려가요. 그래서 이제 떠내려가기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다대포 같은 경우는 어른들 한 허리 높이 정도까지는 저희가 허용을 해주는데, 그 이상 되면은 이제 호각 불곤해서 이제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하시는데, 처음에는 말 잘 듣는데 조금만 돌았으면은 말 안 들어요. 그냥 막 떠밀려가면 떠내려가는 대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학생들이 사춘기 중학생들, 예. 중학생들은 말하고 너무 돌았으면은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다시 수영골을 쫙 벗어나려고 그러고, 그다음 외국인들도 또 이렇게 수영골을 벗어나신 분들이 계시고, Please come on 이렇게 해야 브리즈 커먼, 그다음에 스위밍 에리아 브리즈 해도 오케이 하면서 처음에 있으면 또 나오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안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수영장에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수영 구역으로 저희는 안내를 하죠. 전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네. 저 예전에 해수욕장, 해운대 해수욕장 갔다가 네. 어렸을 때 네. 엄마를 잃어버려서 정말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서 제가 해수욕장을 좀 무서워해요. 네. 저 같은 아이들도 있어요, 요즘에? 제가 2017년도에 그때 이제 5세, 유치 5세 정도인가 되는 아이였어요. 그때 이제 아기겠네요, 5세면. 아기인데 눈물, 콧물 범벅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순찰, 백상 순찰 돌고 있는데, 그랬더니 애야 왜 우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엄마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저씨랑 가자 이러면서 가서 이제 이름이 뭐야 하니까 그때 이름 생각 안 나는데 누구누구랑 몇 살이야? 몇 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 살아?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텐트를 갔어. 이제 아이의 이제 복장 색깔하고 이런 거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방송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부모가 와서 이제 찾아가거든요. 그때 이제 상당히 고마워했던 게 기억이 나고.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내일 모레는 사람들 많이 오겠는데 보니까. 해수욕장도 폐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 폐장하고 나면 자원봉사 또 하시는 거예요? 네. 다른 걸로? 네. 어떤 거 하세요? 사실 자원봉사는 제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가까운 우리 이제 명지일동 같은 경우는 이제 새마을 지도자라고 해서 또 이렇게 명지일동 요즘 여름 같은 경우는 이제 방역 활동 이런 것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월 주기적으로 매월 셋째 주 일요일은 제가 재능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 이제 정비사 출신이라 그래서 이제 매월 셋째 주 일요일은 장애인 복지관 이제 가서 자동차 무상 점검, 장애인 차량 무상 점검을 이렇게 하는 재능 기부죠. 그런 자원봉사를 매월 또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럼 실제로 점검을 가시면 많은 분들이 오세요? 몇 분 정도 오세요? 최근에는 이제 하는 게 저희가 이제 부산에는 장애인 복지관을 가진 않고요. 제가 이제 창원에 근무할 때부터 하던 거라 창원 장애인 복지관, 마산 장애인 복지관, 내서 장애인 복지관, 그다음에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전남 구례 산동면 이렇게 하고 통영시 한 번씩 하고 이렇게 가거든요. 멀리 가시네요. 네. 그래서 이제 창원 같은 경우에는 가면은 그 장애인 복지관에 가면 복지사님이 이게 장애인분들한테 예약을 딱 잡아서 하루에 한 20대에서 30대 정도의 차량을 점검을 하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단체가 차량 나누기 봉사 단체인데 이제 정비사들만 구성된 한 20명 정도 되는 단체예요. 그래서 이제 정비사들이 가서 뭐 이제 제약되어 있는 차량들 점검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검 오신 분들의 차량을 어떻게 점검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사실- 점검이라고 하면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네. 저희가 가게 되면 정비는 하지 않고 점검만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점검하게 되면 다양하게 점검을 합니다. 이제 각종 등화 장치부터 우리가 이제 사람으로 치면 신발, 타이어 상태부터 서스펜션하는 행가 장치 그쪽도 같이 봐드리고 등화 장치, 각종 램프 종류 이런 거 다 다양하게 다 이렇게 점검을 해드리죠. 혹시 복지관 말고 다른 곳도 가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코로나 오기 전에 2019년도에 다문화 가정의 행사가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창원시에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오게 되면 엄마도 오고 꼬맹이들 같이 와요. 그러면 이제 엄마들은 우리 한국말을 잘 하는데 꼬맹이들은 한국말 좀 부족한 부분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나라의 언어로 막 얘기하기도 하면서 그래요. 그러고 잘 못하면 이제 영어로 이제 손짓발짓하면서 서로 소통을 하기도 하고 나면 이제 고맙다고 하면서 어린 아이들이 그 고맙다고 하는 해맑은 웃음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럼 무상 점검 하시면 정말 다양한 분들 많이 만나신 것 같아요. 혹시 기억에 남는 분,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실까요? 브레이크 이제 패드 부분이 있는데 제동 장치거든요. 그 부분이 정말 마모가 다 돼가지고 조금만 있으면 이제 쇠와 쇠끼리 마찰 될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브레이크 이제 파열이 되게 되면 제동 불가로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발견해서 바로 수리를 하셔라. 그러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만약에 장거리 가시다가 이 부분이 과열되게 되면 제동 불가할 수 있다. 그래 되면 또 다른 사고를 이어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바로 정부서를 가시라.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상당히 이제 고마워했던 거 그런 부분도 좀 기억에 남죠. 얘기 들어보니까 하신 봉사의 역사가 꽤 긴 것 같거든요. 네. 아니 근데 처음에 어떻게 이 봉사를 시작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예. 얘기를 하자면 좀 긴데요. 제가 1970년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 저희 아버지랑 동갑이세요. 네. 반가워요. 사실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거든요. 아, 시골 어디요? 경남 함안 실은이라는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다 이렇게 부모님이 다 농사를 지으니까 농사를 안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사를 이제 지어야 되기 때문에 다 이렇게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을에 이웃에 전부 다 이렇게 뭐 한다 그러면 다 도와드려 갔거든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마을에서 있으면 사실은 주위에는 저희가 대부분 친척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옆집에서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옆에 할머니가 계신다 하게 되면 거기 가서 같이 일도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담을 쌓는다 그러면 같이 이제 공부도 지어주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사실 시골에서는 뭐 특히 줄 게 없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은 다 수도가 돌아와 있는데 예전에는 다 우물이었어. 우물, 세미라 세미.
우물 이제 여름 되면은 덥잖아요. 근데 우물 물 이렇게 두레박으로 올리면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 한 사발 탁 가서 이제 아이고 고생한 다음에 주고 그러면 참 마시고 그런 게 상당히 좀 좋았었고요. 사실 그때부터 사실 어떻게 보면 봉사가 시작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되면 다 예전에는 이제 좀 더 품앗이도 하고 부육도 하고 사실 그게 이제 요즘 보면 사실 자원봉사죠. 사실 저희 자원봉사라 하는 게 사실 그때부터 어떤 시작된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봐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면서 이제 마을 이제 청년에 가입돼서 이제 마을 봉사를 좀 주기적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이렇게 이어왔죠. 약간 동네와 관련된 봉사도 계속 하시나 봐요. 지금은 제가 명지 일동에 지금 살고 있는데 예전에는 제가 마산 완월동에 살았습니다. 부산에도 완월동이 있지만 마산에도 완월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완월동 그때 완월동에 살 때 그때 이제 청년의 활동 같이 하면서 청년에서 각종 다양한 이제 봉사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마을 방범 자율 방범에서 이제 순찰 도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해서 야간에 이제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이제 같이 이제 조를 짜서 순찰 도는 마을 이제 치안 방범 활동도 같이 하고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월드컵 전에 제가 이제 부산으로 이제 이사 와서 연산동에 이제 살면서 그때부터 다시 이제 부산에 대해서 이제 봉사를 또 하게 된 거죠. 내가 이런 봉사까지 해봤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올 봄에 산불이 나가지고 제가 산불을 끊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 강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다가 많다 보니까 산불이 잘 안 나는데 올해 7년 만에 부산은 지사과학단지 쪽에 있는 산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이제 산불 끄러 가고 산불 잠불 진화까지 한번 갔었거든요. 산불 지나고 나오니까는 신발이 다 녹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신발 신고 갔었는데 그 신발이 다 녹아가지고 그 신발을 이제 와이프가 세탁소에 맡겼었어요. 세탁소에 맡기니까 세탁소 주인이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했는데 신발이 이렇게 밑에 다 녹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신랑이 이번에 부산에 산불 나서 산불 끌어 갔다가 신발 다 이랬어. 아이고 좋은 일 하셨네요 하면서 세탁소에 있는 주인께서 50불 할인으로 신발을 세탁을 해주셨어요. 혹시 아내분이나 자녀분들은 이렇게 봉사활동 하시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응이 어때요? 처음에는 그걸 왜 해? 이렇게 했습니다. 와이프도 그걸 왜 해? 라고 했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제가 이제 여름 되면은 이제 방역봉사 이런 걸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는 방역봉사할 때 골목이 많아가지고 방역기를 울로 메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울로 메고 다녔는데 골목 지나가면 연막탄 막 쏘고 이러면 꼬맹이들이 막 따라오고 이러면 따라오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와이프가 이제 아파트에 있으면서 연기 연막탄 막 지나가면 저 우리 신랑 봉사하고 있네 이렇게 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육아 쪽으로 하다 보니까 와이프가 사실은 봉사를 갖다가 좀 이렇게 줄였으면 좋겠다 그러게 했죠.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다 컸으니까 와이프도 이제 같이 이제 봉사를 가기도 하고 따라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들도 같이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2018년, 17년, 18년도부터는 이제 아이도 같이 봉사를 가서 하기도 하고. 와, 같이 봉사하시면 어떤 거 하세요? 이제 전남 구례 산동면에 가거든요. 산동면에 가면 산수관을 빌릴 때도 있고, 그다음 산수관에 큰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 빌릴 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면사무소 주위에 주차장을 빌릴 때도 있는데, 그때 가면 저희는 1박 2일로 내려가요. 그때 되면 이제 4인 가족이 다 가거든요. 1박 2일이나요? 네. 그때는 이렇게 가게 되면 거기는 이제 면소재 전체에서 각 이장 마을이 있잖아요. 이장님들이 방송을 내 가지고 다 많은 분들이 오시거든요. 거기는 정말 많은 일손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이제 둘째 애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은 가서 많은 분들 오니까 접수 순서대로 접수 받는 거 이거 봉사를 했어요. 그것까지 직접 했어요, 아이가? 아이가 직접 접수 받는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애는 이제 접수 받는 거 하고 있고, 우리 와이프는 이제 차량들 제가 이제 점검하고 나면은 뒤에 이제 안에 지저분한 거 좀 치워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부위에 좀 잘 보이게끔 이제 닦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안에 실내에 이제 청소기하고 청소 같은 거 해주고 이런 봉사를 주로 이제 해줬고, 저 같은 경우는 직접 이제 점검 시트를 가지고 점검하면서 문제 있는 거 체크해드리고 이런 걸 했죠. 그래서 이제 가족이 다 함께 봉사를 다녀왔죠. 기복 씨에게 봉사는 뭐예요? 도대체 어떤 의미예요? 아, 참, 봉사라고 하게 되면 너무 폭넓잖아요. 봉사가 폭넓은데, 봉사라는 것 자체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한다 그러면 어떤 나눔의 기쁨, 제가 할 수 있는 거, 제가 할 수 있는 사람은 더불어 사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눌 수 있는 거, 제가 나눔을 제가 갖고 있는 걸 남한테 나눔을 했을 때, 베풀었을 때 그분들이 고마워할 때, 그때가 가장 기쁘하기 때문에 어떤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나눔이라 그럴까요? 제가 갖고 있는 제가 아는 것을 베풀었을 때, 함께 했을 때, 더불어 가는 사이에 그게 봉사지 않을까요? 혹시 오늘 이 인터뷰 끝나고도 또 봉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이게 수상구조대 또 봉사가 잡혀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복장으로 다시 또 봉사 갈 거예요. 다시 또 봉사를 간다는 말이 더, 와, 이게 진짜 찐이구나 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기복 씨 같은 분이 제 주변에 많으면 나까지도 봉사를 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 좀 더 따뜻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바쁘실 텐데 이렇게 얘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